1494년입니다. 창덕궁의 새벽이었습니다. 19살의 젊은 왕이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하들도 침묵했습니다. 연산군은 의심했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고요. 그날 밤 연산군은 금단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기록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몰래 들어갔습니다. 금지된 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기록을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연산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패비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약으로 죽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패비였다니요. 사약을 받아 죽었다니요. 누가 죽였습니까? 왜 죽여야 했습니까? 이날부터 연산군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폭군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들어볼 것입니다. 조선이 지우려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씨는 안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안동 한씨였습니다. 한때 명문가였습니다. 고려 말부터 이어진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씨가 태어날 무렵 집안은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 때문이었습니다. 1453년입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세조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단종을 폐위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신하들이 죽었습니다. 한씨 집안도 연루됐습니다. 단종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세조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한씨 집안의 남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배를 갔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한씨는 이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권세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천대받았습니다. 아무도 한씨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씨는 조용히 자랐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살아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씨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온화한 성품이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했습니다.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물처럼 부드럽다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도 뚫습니다. 한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씨가 성인이 됐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품격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우아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궁중에서 여인을 뽑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새로운 궁녀를 선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씨 집안 사람들이 한씨를 보냈습니다. 집안이 가난했으니까요. 궁에 들어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씨는 선발에 응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궁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외모를 봤습니다. 품행을 살폈습니다. 재주도 확인했습니다. 한씨는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뽑혔습니다. 왜였을까요? 심사관들이 한씨의 성품을 봤습니다.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궁녀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살아있는 물 같습니다라고요. 부드럽지만 강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한씨는 궁에 들어갔습니다. 1460년대였습니다. 한씨는 궁녀가 됐습니다. 낮은 지위였습니다. 허드레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다른 궁녀들도 한씨를 좋아했습니다. 조용했으니까요. 다투지 않았으니까요. 한씨는 서서히 궁중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한씨는 여전히 낮은 지위의 궁녀였습니다.
특별히 출세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궁중은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후궁들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도 파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씨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일만 했습니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웠습니다. 한씨는 이렇게 평생 궁녀로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늙어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1470년대입니다. 성종이 왕위에 있었습니다. 젊은 왕이었습니다. 현명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슬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비 공예왕후가 죽었습니다. 1474년의 일이었습니다. 성종은 슬퍼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우울했습니다. 정사를 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종이 후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한 궁녀와 마주쳤습니다. 한씨였습니다. 한씨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종을 보고 놀랐습니다.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종은 한씨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친근함이었습니다. 한씨의 모습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성종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요? 한씨가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궁녀 한씨라고 아뢰었습니다. 성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씨의 모습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며칠 후 성종은 다시 한씨를 봤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한씨는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한씨를 관찰했습니다. 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성종은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궁중의 다른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왕의 관심을 끌려고 애썼습니다.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재주를 뽐냈습니다. 하지만 한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성종은 점점 한씨에게 끌렸습니다. 어느 날 밤입니다. 성종이 한씨를 불렀습니다. 한씨는 두려웠습니다. 왜 자신을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성종은 한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 출신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씨는 대답했습니다. 안동 한씨 집안이라고요. 성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가문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성종은 한씨의 성품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한씨는 성종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한씨의 운명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궁중이 술렁였습니다. 왕이 궁녀 한씨를 총애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놀랐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한씨가 누구냐고 말입니다. 알아보니 낮은 지위의 궁녀였습니다. 가문도 보잘것없었습니다. 후궁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런 여인을 총애하느냐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씨가 안씨 집안 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핏줄이었습니다. 세조 때 단종을 지지했던 집안이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렸던 가문이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신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한씨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가문이 불길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왕실의 혈통에 섞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대신들도 동조했습니다. 한씨를 멀리하라고 간언했습니다. 성종은 난처했습니다. 한씨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한씨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왕이 곤란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왕의 여인이 됐으니까요. 1476년입니다. 한씨가 임신했습니다. 왕의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궁중이 떠들썩해야 했습니다. 왕자가 태어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해했습니다. 한 씨의 아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안씨 집안의 피가 섞인 아이였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한 씨가 왕자를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왕위를 이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불길한 핏줄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후궁들도 질투했습니다. 왜 한 씨가 먼저 아이를 갖느냐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씨는 이 모든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종만이 한 씨를 걱정했습니다. 1476년 11월입니다. 한 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훗날 연산군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성종은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한 씨를 칭찬했습니다.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궁중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대신들은 축하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불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씨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됐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안씨 집안의 피를 가진 왕자가 받아들여질까요? 한 씨의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왕자가 태어났지만 정식 후궁 책봉이 없었습니다. 보통 왕자를 낳으면 후궁으로 책봉됩니다. 품계가 올라갑니다. 예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낮은 지위였습니다. 왕자의 생모였지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한 씨를 후궁으로 책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문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성종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쓸 수 없었습니다. 한 씨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 씨는 이해했습니다. 왕도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을 잘 키우기로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산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한 씨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정성껏 돌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주위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으니까요. 아들이 왕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한 씨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왕자를 낳았지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후궁으로 책봉되지도 못했습니다. 주위는 적대적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곧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산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여전히 성종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한 씨가 너무 오래 총애받고 있었습니다. 질투가 깊어졌습니다. 특히 정비윤 씨가 질투했습니다. 새로 간택된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한 씨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 씨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정비인데 한 씨가 더 총애받다니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후궁들도 윤 씨 편에 섰습니다. 한 씨를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씨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살았습니다.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틈을 말입니다. 1479년입니다. 궁중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가 정희왕후를 저주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정희왕후는 세조의 비였습니다. 대비였습니다. 궁중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저주했다니요. 충격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한 씨가 그럴 사람이냐고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후궁들이었습니다. 윤 씨가 주도했습니다. 다른 후궁들도 가담했습니다. 한 씨를 몰아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구체적이 됐습니다. 한 씨가 무당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저주 의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희왕후가 빨리 죽기를 빌었다고 했습니다. 끔찍한 소문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면 진실처럼 들리니까요. 드디어 이 소문이 성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성종은 놀랐습니다. 한씨가 정말 그랬을까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씨를 불렀습니다. 한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성종이 물었습니다. 내가 정희왕후를 저주했느냐라고요. 한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성종은 한씨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궁녀들을 신문했습니다. 한씨 주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한씨는 저주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후궁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인을 만들었습니다. 한 궁녀를 매수했습니다. 그 궁녀가 증언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씨가 무당을 불렀습니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저주 의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생긴 것입니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씨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주는 큰 죄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종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씨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압박했습니다. 대비도 분노했습니다. 정희왕후가 화를 냈습니다. 한씨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성종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한씨는 절망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모함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종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한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으로는 한씨를 믿었습니다. 한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신하들이 계속 상소를 올렸습니다. 한씨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비도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왕후가 성종을 불렀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주는 영모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한씨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원로 대신들도 압박했습니다. 전하, 안씨를 두면 조정이 무너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실의 권위가 실추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성종은 괴로워했습니다. 한씨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조정을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대비를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결정이었습니다.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안씨를 폐비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한씨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씨는 무너졌습니다. 폐비라니요. 왕자를 낳았는데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한씨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사가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연산과도 떨어져야 했습니다. 아들을 두고 가야 했습니다. 한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산하라고 불렀습니다. 어미를 용서하거라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연산은 어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울고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한씨는 궁을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궐을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가로 간 한씨는 감금됐습니다.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날마다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연사는 잘 있을까요? 누가 돌보고 있을까요? 어미가 없어 외롭지 않을까요? 한씨는 울었습니다. 1482년입니다. 폐비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사자가 왔습니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씨는 떨렸습니다.
무슨 명령일까요? 사자가 말했습니다. 사약을 내린다라고요. 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으라는 것입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약만 있었습니다. 한 씨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산을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아라고 속으로 불렀습니다. 어미는 억울하게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약을 마셨습니다. 한 씨는 27살이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조용했고 온화했던 한 여인의 생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다. 모함당해 죽은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다만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됐습니다. 질투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한 씨가 죽었습니다. 성종은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한 씨를 죽인 것입니다. 사약을 내린 것은 성종이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한 씨는 아마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저주를 했을까요? 성종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모함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씨는 죽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성종의 마음에는 평생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씨에 관한 모든 기록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 씨에 관한 기록을 폐기하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문서에서 지우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전하, 왜 그러십니까? 하라고요. 성종이 대답했습니다. 그 일은 잊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왕실에 수치라라고 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명이었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관들이 움직였습니다. 한 씨에 관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불태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한 씨의 존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실록에서도 지워졌습니다. 한 씨의 이름이 삭제됐습니다. 출생 기록도 없앴습니다. 연산을 낳은 기록도 지웠습니다. 사약을 받은 기록도 삭제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한 씨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됐습니다. 궁중에서도 한 씨의 이름을 꺼내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누구도 한 씨에 대해 말하면 안 됐습니다. 궁녀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시들도 침묵했습니다. 한 씨는 금기가 된 것입니다. 연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린 왕자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연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하라고요. 궁녀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돌아가셨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연산이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라고요. 궁녀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금지된 이야기였으니까요. 연산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도 어머니에 대해 말하지 않을까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렸기에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종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한 씨를 생각했습니다. 한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성종은 괴로워했습니다. 정말로 한 씨가 저주를 했을까요? 아니면 모함이었을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성종은 한 씨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기록을 지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종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 씨는 역사에서 지워진 사람이 됐습니다. 왕의 생모였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공식 문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실록에도 없었습니다. 족보에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 왕실 최대의 금기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수십 년 동안 유지됩니다. 1494년입니다. 성종이 승하했습니다.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젊은 왕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즉위 후에도 어머니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어머니에 대해 말하지 않을까요?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연산군은 왕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입니다. 연산군은 몰래 사고로 갔습니다. 기록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왕이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어머니에 관한 기록이 없을까요? 연산군은 계속 찾았습니다. 숨겨진 문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비밀 문서였습니다. 패비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안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패비가 됐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479년에 저주 혐의로 폐위됐다라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1482년에 사약을 받았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패비였다니요. 사약을 받아 죽었다니요. 누가 죽였습니까? 문서를 더 읽었습니다. 성종이 명령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문서에는 저주 혐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라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다. 모함당한 것입니다. 연산군은 울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숨겼습니까? 연산군은 그날 밤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변해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산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누가 모함했는지 알아냈습니다. 후궁들이었습니다. 윤 씨가 주도했습니다. 다른 후궁들도 가담했습니다. 신하들도 압박했습니다. 연산군은 분노했습니다. 모두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1454년입니다.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이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한 것입니다. 패비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윤 씨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후궁들도 죽였습니다. 어머니를 모함한 자들이었습니다. 신하들도 죽였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압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무자비했습니다.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수백 명이 유배를 갔습니다. 조정이 피바다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연산군을 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 입장에서는 정당한 복수였습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처벌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광기였습니다. 하지만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슬픔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계속됐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도 고통받았습니다. 1506년입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연산군을 폐위시켰습니다. 왕위에서 쫓아냈습니다. 연산군은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죽었습니다.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중종이 새 왕이 됐습니다. 성종의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중종은 나라를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연산군 때문에 무너진 것들을 복구해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씨 문제였습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패비 한씨를 복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산군이 폭군이 된 이유도 어머니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간언했습니다. 중종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성종이 패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복권시키는 것이 옳을까요? 하지만 신하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었습니다. 한 씨는 정말로 억울했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어쩌면 모함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중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씨를 복권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1506년입니다. 한 씨가 정식으로 복권됐습니다. 왕후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현덕왕후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묘호도 올라갔습니다. 제사도 지내기로 했습니다. 한 씨는 드디어 명예를 되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 씨는 이미 죽은 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1482년에 죽었으니까요. 너무 늦은 복권이었습니다. 한 씨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한 씨는 무덤도 없었습니다. 패비로 죽었기에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묻혔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중종은 한 씨를 위해 능을 만들었습니다. 회릉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비록 육골은 없었지만 상징적인 능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사람들은 한 씨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여인이었습니다. 질투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모함당해 죽었습니다. 아들과 떨어져야 했습니다. 패비가 됐습니다. 사약을 받았습니다.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한 씨가 평생 바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왕후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한 씨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과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연산을 키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 여인의 비극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어두운 면이었습니다. 권력 투쟁의 잔혹함이었습니다. 한 씨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왕의 총애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됐습니다. 질투를 받았습니다. 모함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복권됐습니다.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왕후로 인정받았습니다. 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권력의 무서움입니다. 질투의 잔혹함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 세대가 지나더라도요. 한 씨는 살아서는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복권됐습니다. 역사는 결국 진실을 기억합니다. 이상으로 패비 한 씨의 이야기를 마칩니다.